안녕하세요.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을 때 왜 검찰 출신 법무사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는데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문이 왔을 때 당사자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당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 등에게 상담한 결과 사건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고에게 수임료를 드리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결과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자, 불송치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소장을 맡겼던 또 우리 자격사에게 다시 의뢰하기는 좀 난해하고요. 무엇보다 신뢰감이 깨져서 또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담하고 처리해 드린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입니다. 즉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나 그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경찰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결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실무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증거 불충분이 무엇일까요? 자,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 법원, 검찰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잘 알고 있듯이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증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서 등 서증, 목격자 등 인적 증거, 물건 등 물증 등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수사는 사건 관계에 대하여 이러한 증거를 수집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죠? 결국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은 법무법인이라든지 또 화려한 간판과 수려한 어떤 문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에 딱 맞는, 즉 경찰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증거를 제시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반영하고 검토하게 해야 하는 문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범죄일시 등 유가 원칙에 의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경찰은 기계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또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게 돼서 결국 불송치란 참담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죄, 기만과 편취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위법하게 수집하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즉 증거 수집을 위해서 남의 집에 몰카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범죄 행위가 되므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기, 배임, 횡령, 폭행, 명예훼손, 모욕, 무고, 주거침입, 공갈, 협박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특성에 맞는, 즉 사건별 법률에서 규정한 구성 요건에 적합한 증거 수집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 방법 등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법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는 수사의 전문가입니다. 자, 불송치의 신청 기간이라든지 절차, 또 검사의 어떤 검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불송치
기간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규정상 정해진 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서를 받게 되면 바로 경찰서에 의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요, 경찰은 그 즉시 의의신청서와 함께 사건 기록 일체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실무상 검사는 의의신청서를 먼저 검토하여 경찰 결정에 적정성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검사는 의의신청서 검토 후 사건 기록 목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의 증거관계 등 전반적인 사건 기록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있는지, 사건 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검사는 의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결정한 부분을 번복하게 하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즉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하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신청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 및 실무자의 시각에서 의의신청서는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재된 의의신청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검찰 출신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송치 의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리 오해; 두 번째, 사실 오인; 세 번째, 수사 미진; 네 번째, 수사 요구 사항; 다섯 번째, 결론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 출신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는 검사와 함께 평생을 동고동락한 수사 전문가입니다. 사건 수사는 흔히들 생물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이해, 절차, 방향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여야 성공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는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므로 이를 의의신청서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의신청서는 검사를 설득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의신청을 통한 보안수사의 기회를 놓치면 피해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즉 국가가 가해자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는 경찰 수사관 6년, 검찰 수사관으로 25년 근무를 한 베테랑급 수사관 출신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이승재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